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전편에서 펄어비스와 셀바스 AI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H밴 메모리의 확산 속에서 과연 수혜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AI 쪽이 수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셀바스 AI를 가지고 왔는데 꼭 셀바스 AI가 아니더라도 다른 AI 주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하락 자리에서 강한 반등, 전고점을 향하여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리노공업 보면요. 쭉 가는 패턴입니다. 쭉 가는 패턴. 그죠? 쭉 가는 패턴. 요거는 나중에 제가 강한 종목에서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것 같고요. 강한 종목 편에서. 오늘은 이렇게 쭉 가는 패턴에 대해서 그냥 대략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쭉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A, B, C를 거쳐야 됩니다. A, B, C를. 그러기 전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요거를 하기 전에. 자,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갑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가 간 다음에 다시 하락 A파, 반등 B파, 하락 C파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엘리어트 파동, 5파동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가는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 반드시 우리는 A에서 안 붙고요. B에서 안 붙고요. C를 확인하고서 이 C가 들어 올릴 때 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리스크를 감소할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너무 많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은. 근데 다른 분들이 그 거론하지 못했던 숨겨진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엘리어트 파동편에서 다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리노공업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쭉 갔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A, B, C를 만나야 된다 그랬죠? 자, 요게 A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등 B고요. 그 다음에 이게 C입니다. 보통 주가가 형태가 무너지려면요. 형태가 무너지려면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하락 A, 반등 B, 다음에 하락 C에서 A파의 저점을 깨야 됩니다. 이렇게 깨고 밀려야 주가가 안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노공업을 보시면 A파의 저점을 깼다가 장중에 깼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요거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에서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전고점을 뚫을 때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전고점을 얼마만큼의 거래량으로 얼마만큼의 거래량과 얼마만큼의 강도로 뚫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리노공업이었고요. 자, 이 종목을 뭐 꼭 가져온 이유가 이런 거 좋은 형태가 나왔으니까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관찰하는 의미에서라도 가져왔고요. 조금만 매수해가지고 상황을 한번 살펴볼 것도 같습니다. 자, 리노공업이었고요. 동양 EMP. 자, 이 종목은 분석이 참 어려운데요. 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서 셀트리온 제약에서 두 캔들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한 캔들의 평균 단가는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봉중심선이라는 저기가 있네요. 아이콘이 있네요. 이걸 누르고 이 캔들을 딱 눌러보면 여기가 평균 단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고가와 저가를 더하고 그거를 2로 나눈 게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한 캔들일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 두 캔들의 평균 단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 제약 캠핑을 이용한 지지와 캠핑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여기는 한 캔들밖에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거래량이 제일 많은 캔들, 거래량이 제일 많은 캔들이 기준 캔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이 됩니다. 요게 요 기준봉이고요. 기준봉의 평균 단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준봉의 평균 단가보다 아래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이것도 제가 이제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평균 단가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 기준봉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면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모든 종목에서 다 적용이 되니까요. 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기준봉의 평균 단가를 나간 적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나갔죠? 자, 살짝 나갔습니다. 살짝 나갔고 다음날에는 붙었습니다. 바로 붙었고요. 다음날에 또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2박 3일에 들어 올렸네요. 그죠?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 안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19320인가요? 이게 19320 193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320. 해보면 되죠, 뭐. 그죠? 고가 210, 저가 17640, 나누기 2, 19320 맞네요. 그죠? 19320.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딱 19320이네요. 그죠? 여기. 이거는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나간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이 아니고 1박 2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붙었으니까요. 일단 붙었다는 건 같은 거니까. 맞죠? (1박 2일) 자, 다음도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못 들어왔고요.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2박 3일.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준봉의 평균 단가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장이 이때가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그런 것까지는 뭐 관찰해 보셔도 되지만 관찰 안 하더라도요. 자, 평균 단가를 기준봉의 평균 단가를 보다 올라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기준봉의 평균 단가 밑에로 주가가 오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누군가 그래가지고 자꾸 올려줍니다.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자, 캠핑을 이용한 평균 단가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죠. 자, 또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여기는 지우고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저가와 종가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자, 이렇게 그어 봅니다.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이렇게 그어 봅니다. 쭉. 자, 이렇게 그어 봅니다. 맞죠? 맞죠? 가장 높은 가격의 종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종가를 이렇게 그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 봤습니다. 그죠? 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보다 이게 높죠? 이거보다 이게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1파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얘하고 얘는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긋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와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파동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눌렸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21,950원이고요. 이거는 22,05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눌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세 번째 저점을 모를 때는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거를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합니다. 이걸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세 번째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저점과 세 번째 저점을 연결합니다. 이것도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추세선 아래에서는 관망 내지 매도고요. 추세선 위에 올라갔을 때는 소극적인 매수나 적극적인 매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중심선 이 봉의 중심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매수 가능입니다. 그죠? 추세선은 위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이 평균선 위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추세선 위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극적으로 붙을 수가 있지만 여기 어떻습니까?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고요. 주가가 추세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기준봉의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고요. 추세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붙는 거는 위험하지 않나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캔들이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상단 추세선이라고 하죠. 상단 추세선.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캔들의 고점을 연결합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하단 추세선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상단 추세선이 상단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었고요. 자, 요거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1차 목표가는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보는 거고, 자, 얼마입니까 이게? 22,000 23,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 23,000원. 85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한 4% 정도, 3.8% 정도의 상승력이 있습니다. 3.8%. 단타로 붙어가지고 3.8%면 훌륭한 거고, 탄성에 의해서 살짝 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연장을 해보면은 탄성에 의해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략 5% 정도의 대략 5%에서 한 7% 정도의 상승 탄력은 남아 있습니다. 밑에서 솟구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략 5%에서 7% 정도의 단타로 붙어볼 만큼 훌륭하고요. 자, 월요일 날 장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붙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보기 힘든 깃발형 패턴 완성 시 목표가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깃발행 패턴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고가. 두 번째 고가. 두 번째 고가와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고가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가의 저가, 저가 종가 여기죠. 두 번째 고가가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 깃발행 패턴은 나중에 조정 제가 또 할 때 뭐 조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이평선 조정, 그 다음에 깃발행 조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정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동형 EMP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렵잖아요. 이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다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걸 다 마스터 한 상태에서 어려운 게 나오면 여러분이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잖아요. 여기서 올라갔죠. 자, 떨어졌죠. 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요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밀렸어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올라갔지만 최대로 밀리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고 올라갔잖아요. 자, 요런 거를 깃발행 패턴이라고 합니다. 완전 모범적인 깃발행 패턴은 아닌데 이렇게 조정의 한 방법입니다. 조정의 한 방법. 떨어질 때 파동을 주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파동을 줘서 떨어지는데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요. 고점은 그 다음에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움직인 다음에 탕 튀겨져 올라가는 거 이런 걸 깃발행 패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략 이제 맛보기만 보시고요. 접근할 게 여기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준봉의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기준봉의 평균 단가.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하단 추세선과 상단 추세선을 보고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깃발행 패턴을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세 가지네요. 기준봉의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추세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깃발형 패턴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만 동형 EMP를 제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요즘만 말하려고 짧게 말하려고 했는데, 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개미들에게 행운을. 안녕히 계십시오.